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쯤 되면 지랄도 풍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의 불안을 멈추기 위해 대통령에게 코로나1호 접종을 강요하던 국힘당. 정작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하자마자 부족한 백신 수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접종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가요?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정치 집단이 할 수 있는 행태인가요?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 하면 또 한다고 지랄, 그저 웃음밖에는 안 나옵니다.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만 존재할 뿐 이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정치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강조하던 야당이 정작 접종 후에는 대통령은 백신 패스포트, 국민은 백신 패스라며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두 국힘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며 대통령은 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한다며 패스포트 백신을 맞는데 국민들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입으로 방귀를 뀌나요? 그는 세계는 백신 여권까지 도입한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 여권이 없어 무역전선, 글로벌 경제 경쟁에서 뛰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최 원내대변인은 접종 시작 세계 100위, OECD 국가 중 꼴찌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야당이 백신 확보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도리어 호통을 쳤다고 뻘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백신 공급 예상량 805만 명분과 백신 접종 목표량 1150만 명분 사이 괴리가 있다면서 최근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 선거 전에 백신 물량이 떨어질 것을 숨기기 위해 접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고 허위 왜곡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백신은 언제 오는지, 국민들은 언제 해외여행용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라며 야당은 발벗고 나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이 돕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1차 접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 원내대표 역시 외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빠른 순서로 접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국힘당은 그새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까요? 이게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할 짓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찌라시 수준의 루머를 언론이 받아쓰기 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죠. 문 대통령 접종 직전 끼워져 있던 주사기의 뚜껑이 논란의 원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미 2월 말 공개된 백신 접종 영상을 보면 접종 시 모든 뚜껑이 끼워져 있는데요. 이는 오염을 방지하고 접종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뚜껑을 끼우는 건 원칙이라고 주사기 바꿔치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전문 의료진은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논란의 장면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공개된 장면에서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백신을 추출한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가림막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 대통령에게 접종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사기에 뚜껑이 씌워져 있어서 리캡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주사기 캡을 열어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인 거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접종 전 주사기 뚜껑을 닫는 건 접종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하는 제가 다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연 설명하면 백신 추출 후 접종 전까지 오염을 방지하고 알코올 솜으로 접종자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접종자나 의료진이 찔릴 우려가 있어서 뚜껑을 닫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매뉴얼에 나와 있고 그 지침을 지킨 거죠. 이게 논란이 될 일인가요? 국힘당의 말바꾸기 비판, 또 언론들의 극우 커뮤니티발 루머 확산까지 국힘당과 기레기들의 콜라보가 유난스럽습니다. 하기사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 그러려니 해볼까도 생각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 의도와 목적이 의심되는 작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런다고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박형준, 이 사람은 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사람이 공직에 출마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비리 정황과 범죄 사실들, 어쩌면 이토록 두꺼울 수 있을까요? 철면피, 후한무치, 이런 말조차도 그에게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더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공개되고 나서야 사퇴할까요? 양심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 초고가 아파트 LCT에 납품된 18억 원짜리 조형물이 국힘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의 아들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걸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4일 JTBC의 단독 보도로 추가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18억 원의 조형물을 포함해 LCT에 들어간 28억 원어치의 공공미술품 모두에 이 회사가 관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납품을 두고 경쟁이 있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결정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LCT에 설치된 공공미술품은 모두 11점입니다. 금액은 28억 원어치인데요. 이 중 18억 원짜리 조형물에 대해선 국힘당 박형준 후보가 먼저 해명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조연화랑을 물려받은 아들이 제2사란 곳을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 납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형물 외에도 나머지 미술품 10점, 10억 원어치의 납품에도 제2사가 관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LCT와 공생 관계를 이루며 꼼꼼하게 챙겨 먹었던 건데요. LCT 두 채와 공공미술품 납품으로 28억. 특혜란 특혜는 다 챙긴 거죠. 놀라움을 뛰어넘는 경이로움. 인생을 돈을 쫓아 살아온 MB 측근다운 궤적들입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사퇴인 거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